안녕하세요. 성령의 문화산책입니다. 오늘은 화장실에서 읽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혜편과 명언편 그리고 유머편 3개의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은 21년 2월 5일날 발행된 책입니다. 엮은이는 미린의 공방이고 펴낸이는 최윤하님이며 펴낸곳은 정인미디어입니다. 간단하게 되어가지고 빨리 읽으면서도 재미나게 읽었고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용들이 많은 책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화장실에 있는 책 구입하셔서 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값은 12,000원이네요. 그럼 이 책에 나오는 재미나는 부분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은 만가지, 사업의 근본이다. 사업을 흥하게 만드는 기반은 경영자 자신이 품고 있는 덕으로부터 나온다. 기초가 흔들리는데 건물이 견고하게 서 있을 리 만무하다. 사업적 재능과 덕은 성공으로 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와 같다. 그 중에서도 덕은 매우 중요하다. 경영자가 덕이 부족하면 사업의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당연히 수레에 힘이 실리기 어렵다. 반면 재능은 좀 부족해도 평소에 덕을 많이 베푼 경영자에게는 어려울 때마다 힘을 보태주는 조력자가 나타나게 마련이다. 지도자가 뱉은 말은 몸 밖으로 나온 땀과 같다. 땀은 일단 자기 몸에서 배출되고 나면 두 번 다시 몸으로 들어갈 수 없다. 말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지도자가 입 밖으로 뱉은 말은 보통 사람의 그것과는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위가 올라갈수록 발언은 신중히 해야 한다. 의자는 그 주인이 감당해야 할 무게를 말해준다. 실언과 허언은 리드로서 실격이다. 주장해야 할 것은 단호하게 밀고 나아가되 책임지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발설하지 말아야 한다. 한 번 뱉은 말을 부정하는 태도는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다. 자신만의 수족관에서 벗어나라. 세상에는 세 부류의 물고기가 있다. 첫 번째는 수족관에 머무는 물고기이다. 자신만의 질문을 갖지 못한 채 수족관이 세상 전부인 줄 안다. 두 번째는 물살이 흐르는 대로 헤엄쳐가는 물고기다. 다른 동료들과 어울려 사는 방법을 깨우친 물고기는 큰 위험이 닥치지 않는 한 그럭저럭 현상 유지를 한다. 세 번째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다. 모험은 때때로 위험을 동반하지만 스스로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갈 기회를 만든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수족관에 갇힌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그 너머를 바라보자. 굴레를 벗어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남에게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는 법. 인간관계에는 가장 중요한 3가지 가치가 있다. 조화, 선, 진실이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다. 이 3가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서로에게 보탬이 되는 관계이다.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보탬이 되는 상대를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 하는 데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자신이 바라는 것을 먼저 상대에게 베푸는 것이다. 화가 치밀수록 부드럽게 말하라. 물고기는 입으로 미끼를 물고 사람은 입으로 재앙을 문다고 했다. 비굴해지거나 화내지 않고도 자신을 지킬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드센 말투로는 논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부드러운 말투와 조용한 태도로 상대를 압도하라. 맹렬한 공격은 상대의 잘못을 가리고 나의 결점만 부각시킨다. 진실을 무례로 만들지 않으려면 아무리 화가 치밀어도 애둘러 말하는 여유가 필요하다. 열정에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다. 돈키호테는 늙은 기사의
입을 빌려 타락한 세상을 풍자한 세르반테스의 소설이다. 돈키호테는 가는 곳마다 좌충우돌하며 엉뚱한 기행을 벌인다. 사람들은 그가 기사도에 관한 소설에 탐닉하다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믿는다. 돈키호테는 그런 사람들에게 의미심장한 반문을 던진다. 도대체 누가 미친 거요? 장차 이루갈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내가 미친 거요? 아니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만 보는 사람이 미친 거요? 그가 꿈꾸는 세상은 이상에 불과했고 모험은 해프닝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새로운 모험을 찾아 떠나곤 했다. 소설 돈키호테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는 변화를 즐기는 그 열정 때문이다.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해보라. 타인의 기준 따위는 무시해라. 당신 자신에 대한 전문가는 당신이다. 모든 것이 안 좋아 보여도 스스로 포기하지만 않으면 결과는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핑계대며 달아나지 말라. 포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대로 주저앉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상황을 찾아내라. 포기를 늦출수록 위기를 기회로 만들 시간은 많아진다. 울면서도 계속 가야 하는 게 삶이다. 너무 힘들어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땐 한 번만 더 그 일에 미쳐보자. 그 한 번이 당신을 목표 고지로 번쩍 들어 올려주는 지렛대가 될 것이다. 사람을 밀어내는 적반하장.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흥분하고 그래? 이는 잘못을 자기가 해놓고 상대가 따지고 들면 악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를 덮으려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이다. 심지어 상대의 옹졸함을 탓하며 훈계를 늘어놓는 사람도 있다. 대부분 그런 이들은 친구가 없다. 솔직하게 실수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관계 악화를 막을 수 있다. 무심코 저지른 실수는 진짜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도 대충 넘어가려는 적반하장이다. 이는 사람을 밀어내는 원흉 중의 원흉이다. 지나친 장고는 악수다. 과유불급, 지나친 경계심이 일을 망치는 요인이 된다. 도무지 발전이 없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결정이 느리다는 점이다. 돌다리도 적당히 두들겨야 한다. 위험을 완벽히 피하겠다고 주저하는 동안 물이 불어나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될 수 있다. 토끼를 잡고 싶다면 우선 토끼를 찾는 게 먼저다. 산에 사냥개를 풀어 토끼를 잡게 하는 건 그 다음 일이다. 잠깐 소나기 좀 맞는다고 골병 들지는 않는다. 정작 해야 할 일은 제쳐두고 이것저것 재보고 따지는 사이에 안타까운 골든타임은 흘러간다. 궁하면 통한다. 역경은 말한다. 궁하면 통한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고는 호랑이를 잡을 수 없다. 위기라는 것은 늘 이런 상황으로 우리와 마주한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심사숙고로 궁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런 다음 강한 의지력과 변화에 대처하는 능동적 자세로 과감히 결단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그 어떤 힘든 고난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을 이룬다.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저마다 존재 의미가 있다. 그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을 이루는 법이다. 큰 강물도 한 방울에 비해서 시작된다. 작은 흐름이 큰 흐름을 바꾸어 놓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 산골짜기 작은 옹달샘도 결국 바다로 흐른다. 다른 사람과 학문을 논할 때는 먼저 강물에 귀를 씻어라. 사람의 눈은 그가 현재 어떻다 하는 인품을 말하고 사람의 입은 그가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가능성을 말한다. 옛 성현들이 다른 사람과 학문을 논할 때는 먼저 강물에 귀를 씻는 것을 예의로 알았다. 귀를 씻는 의식은 상대방의 말을 흘려듣지 않겠다는 겸양의 표현이다. 자기가 제일이라는
교만함을 잘라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법이다. 평정심을 잃지 않는 자가 진정 마지막에 웃는다. 일이 어렵고 괴로울 때는 환경을 탓하기 쉬운 게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하늘을 원망한들 하늘은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남을 탓한들 남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결국 문제는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발전적이다. 끝까지 평정심을 잃지 않는 자가 진정 마지막에 웃는다. 사람의 인생에는 우와 부루가 따른다. 살다 보면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게 마련이다. 고난이 닥쳤을 때는 묵묵히 자신을 단련하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 공자는 말했다. 사람의 인생에는 우와 부루가 따른다. 우란 무엇을 하든 잘 풀려가는 것을, 부루란 그 반대를 의미한다. 공자는 이것이 때를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다. 불우한 때일수록 자중자애해야 한다. 힘들다고 낙심하며 주저앉는다면 행복한 미래는 더 요원해질 것이다. 그 사람을 알고자 하면 그가 사귀는 친구를 보라.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행운이다. 그 사람을 알고자 하면 그가 사귀는 친구를 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친구를 사귀는 일은 어렵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다. 공자는 사귀어서 도움이 되는 친구가 있고 해가 되는 친구가 있다고 했다. 도움이 되는 친구란 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교양이 있는 사람이다. 해가 되는 친구란 남의 비율을 맞춰 아첨하는 사람, 성실하지 못한 사람, 언변만 좋은 사람이다. 마음이 바르면 그 눈동자가 맑다. 상대방을 알려면 눈을 보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은 탁하거나 비뚤어진 마음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뜻이다. 맹자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눈동자는 그가 지닌 악을 감추지 못한다. 마음이 바르면 그 눈동자가 맑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눈동자는 흐려진다. 그 말을 듣고 그 눈동자를 보면 어찌 그 사람 됨됨이를 파악할 수 없겠는가. 알면서 왜 그래요? 세일즈의 달인 카네기는 어려서부터 경제적 감각이 뛰어났다. 하루는 그가 어머니와 함께 과일 가게를 지나가게 되었다. 진열대에는 먹음직한 딸기들이 놓여 있었다. 카네기는 그 자리에 멈춰서 딸기를 계속 쳐다보았다. 인심 좋은 과일 가게 주인이 카네기에게 말했다. 얘야, 몇 개 집어먹으렴. 그런데도 카네기는 계속 딸기를 쳐다만 보았다. 주인은 카네기가 부끄러워서 그런 줄 알고 자기 손으로 딸기를 한 움큼 집어 건네주었다. 나중에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다. 아까 할아버지가 집어먹으라고 할 때 왜 안 집어먹었니? 엄마도 참, 할아버지 손이 내 손보다 더 크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대식가로 유명했다. 그날도 쇼펜하우어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혼자 2인분의 식사를 시켜 먹고 있었다. 이 광경을 보고 옆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이 수근거렸다. 혼자서 2인분을 먹다니 볼썽사납기 짝이 없군. 당시 상류사회에서는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을 천박하게 여기는 풍조가 있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당당하게 말했다. 네, 전 늘 혼자서 2인분을 먹습니다. 1인분 먹고 1인분어치 생각만 하는 인생보다 2인분 먹고 2인분어치 사고를 하는 인생이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요. 남자의 일생. 탈무드는 남자의 일생을 7단계로 나누었다. 한 살은 임금님. 모든 사람이 임금님을 모시듯이 달래면서 비율을 맞춰준다. 2살은 돼지.
진흙탕 속을 마구 뒹군다. 10살은 새끼양, 웃고 떠들고 마음껏 뛰어다닌다. 18살은 말, 다 자랐기 때문에 자기 힘을 자랑하고 싶어한다. 결혼하면 당나귀,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끌고 가야 한다. 중년은 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타인의 호의를 개처럼 구걸한다. 노년은 원숭이, 어린아이와 똑같아지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이상으로 화장실에서 읽는 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책 속에는 짧으면서도 유익하고 지혜로운 내용이 많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따뜻한 봄이 오다 보니 불청객 황사가 같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도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는데 미세먼지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되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평화롭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의 문화산책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